안녕하세요. 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성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토지 보상 중에 현황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규모 사업지구에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면은 흔하게 일어나는 쟁점 사항인데 보통 임야가 많아요. 근데 이 임야 중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야라 하면은 기본 산이잖아요. 산인데 이제 거기를 개간을 해서 이제 전이나 다부를 만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평가를 하게 되면 현황 평가라고 하지만 임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내 토지가 비록 임야이지만 실제 현황은 전답이기 때문에 전답으로 평가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요거 부분을 많이 다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먼저 찾아볼게요. 거기에 70조를 보시게 되면 70조 2항을 먼저 볼게요. 2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사항,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용사항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관한 객관적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되 뒤에 단서가 더 붙어있죠. 일시적인 이용사항과 그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현황 평가를 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나 주관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평가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시행령에 보면 38조 일시적 이용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일시적 이용 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해당 토지를 본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 환경의 사정을 보아 현재 이용 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일시적 이용사항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거는 일시적 이용사항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한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이 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사항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질이 변경이 되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변경하기 이전의 형태로 평가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전 답으로 농사를 짓고 계셔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평가를 하세요. 이게 또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과거 오래전부터 전 답으로 사용했었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신고하지도 않고 허가도 받지 않는 이 전 답이 과거 오래전부터 전 답으로 사용했을 때는 언제부터냐? 그게 1962년을 보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 사용한 그 전 답에 대해서는 임야이지만 전 답으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산림법이 1962년 1월 2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보안님이 아니고 사유지지만 경사가 20도 미만인 데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1962년 1월 20일 날 산림법이 생기면서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62년 1월 19일 이전부터 전과 답으로 사용한 임야이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전답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관련 과거 자료를 찾냐? 과거 항공사진을 현재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받으려면 지금도 전답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62년 이전에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그 증명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돼요. 소유자는 그냥 주장만 해도 됩니다. 소유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찾아서 반박을 못하면 또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증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핵심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지역에 전 답으로 사용하는 소유자들이 많다. 근데 그 소유자들이 이 평가를 전답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평가를 한 것이 많더라. 그러면 소유자가 이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려면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그 산림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것을 주장을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과거도 전답으로 사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했어야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답으로 평가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항공사진을 찾는 것도 좀 상당히 어렵고요. 찾더라도 그냥 뭐 전답을 지금 현재의 면적대로 전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항공 측량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전답 면적과 그 62년 이전의 전답 면적을 비교를 해서 교차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했던 부분에 교차된 부분만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또 전답을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개인별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꼭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공익사업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행복을 업시키고 가격을 업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성백성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